자, 지금 10시 33분이고요. 뭐 쉬운 흐름은 아닙니다만 일부 이제 그 낙폭을 일부라도 조금 줄이려는 흐름들. 그래 시초가 대비해서 좀 원체 이제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해서 좀 돌리려는 흐름들이 일부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이제 낙폭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니케이가 어찌됐든 0.05 강보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심리적인 영향,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주 좀 낙폭 줄이고 미국 쪽 선물 낙폭 줄이게 된다면 뭐 충분하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 강세 부분도 일단은 좀 멈춰주기를 103까지 올라간 거는 뭐 최근 기준에서 그렇게 흔치 않은 상황이에요. 자, 우리 그 새벽별님께서 이제 작년부터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삼성물산 비중이신 것 같아요. 15%. 대우에셋, 미래에셋 대우증권, 또 대한항공, LB세미콘 이렇게 진단 좀 부탁드려요. 마이너스 50%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비중도 사실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기준이 지금 삼성물산을 볼게요. 삼성물산이나 뭐 수많은 대형주들 기준에서의 조정폭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깨져 내려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그 삼성물산의 주가 조정폭도 뭐 만만치가 않죠. 36%, 38%. 근데 중요한 부분은 그 이러한 삼성물산의 조정 속에서 이 조정이 과연 전기전자 업종처럼,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을 무조건 사랑하는 기준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쪽이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는 건데 삼성물산도 이번 달에 원체 3월 달 자체에 30% 하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사실은 삼성물산의 가격 반발력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2월 14일 대비해서 뭐 38%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놓고 보시자는 거죠. 38%인데 삼성전자의 이번 조정도 32%에 달한다는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조정이에요. 34%. 거기에 삼성전기는 어떨까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40%. 그래서 이러한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 우리 입장에서는 IT의 기준에서는 삼성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LG 이노텍 순서 뭐 요 정도 수준으로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힘겹지만 옮겨오는 전략 기준은 어떨까 싶습니다. 네이버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네이버는 진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란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30%를 갖고 있는 게 네이버 한진칼인데 한진칼은 오늘 사고 팔고를 한번 했죠. 예?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네이버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금 덜 빠졌어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고마웠던 거죠. 그죠? 얘가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는 종목도 아니고 시세가 안 나는 종목도 아니고 2019년 하반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았잖아요. 그래 신저가를 깨고 내려가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어찌됐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시장이 급락 나오기 이전에 뭐 예를 들면 예전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요? 유틸리티주들 그쪽이 현금화하기 좋다. 그렇게 해서 시장이 폭락이 나오면 그쪽에서 현금화해서 그쪽 자금으로 낙폭 과대주를 선별해서 사는 전략. 그런 것처럼 네이버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어찌됐건 그 부분을 떠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엄청난 우량주, 대형주 또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그런 종목인데 지금 삼성물산의 자산가치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나 이런 그 보험업체들 장난이 아니죠. 이쪽 그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조정이 결론적으로 지금 전체 시장이 저평가만 놓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게 다 자산가치 저평가거든요. 실적 대비해서는 실적이 둔화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 저평가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고 결론적으로는 버거우시다 할지라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의 기준을 잡자. 그러니까 삼성물산의 어떤 그 모멘텀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다. 낙폭과대로 따져도 그렇고 또 어떤 뭐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고 수급 부분도 그렇고 결론은 되돌릴 때에 어떻게 살아남느냐의 기준. 예?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돌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돌려줘야 돼요? 하나금융지주처럼 2008년도에 금융지주처럼 돌려지는 흐름. 돌릴 때에 오늘도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급격하게 지금 돌리고 있어요. 시초가 위쪽으로 돌립니다. IT주들이 그래요. 낙폭 급격히 줄여요. 일본의 강부하권이 심리적인 영향을 긍정적으로 땡겨주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지수 견인력뿐만 아니라 실질 추세 전환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는 IT 쪽 놓고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삼성물산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버겁다는 기준을 설정을 해드리는 거고, 똑같은 조정이라면 우선순위를 먼저 놓고 보자. 예? 그리고 나서 차화정 랠리 2009년 바닥 찍고 돌릴 때 차화정 랠리에 자동차 같은 종목을 보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종목의 수익이 잘 나면 화학 정유도 놓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미래에셋 대우증권도 제 입장에서는 가장 긍정적으로 놓고 봤던 미래에셋 대우증권 이쪽보다도 가장 긍정적으로 놓고 봤던 쪽은 사실은 우리는 LG투자증권이에요. 왜냐하면 누적 수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쪽도 만만치 않죠. 예? 퍼센테이지로 놓고 봐야 되는 거고 NH투자증권도 만만치 않은 누적 수급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한 2016년 이후에. 근데 안 되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금리의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금융업체들 심리적인 면이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지주사, 보험업체, 증권사 모두 지금 폭락인데 이 부분을 돌리는 흐름을 지금 여기서 곧장 기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똑같이 낙폭과대주에서 56%씩 빠진 낙폭과대주는 IT에는 없어요. 사실 장비 부품업체들 빼고는. 근데 지금 기준은 덜 빠지면서 수급 뒷받침돼 있고 실적 뒷받침돼 있고 시가총액 비중 형성돼 있고 그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을 놓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돌려줄 것이야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손실폭이 있어서 힘드시더라도 옮겨가는 게 맞다.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나빠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곤혹을 치룬 대한항공 하한가 수준까지 밀렸었죠. 이 종목도 사실은 정리를 못하신 분들이 방안에 꽤 되실 겁니다. 옮겨가시죠. 무조건 옮겨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처음에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가 한 번, 그 다음에는 강압적입니다 한 번.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기준에서 옮겨갑시다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쉽게 옮겨지냐 이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낙폭과대주의 가격 반발력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는 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1순위의 되돌림의 흐름을 강도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IT 쪽. 두 번째는 낙폭과대주 기준에서 놓고 보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낙폭이 과대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급이라도 뒷받침되고 있거나 뭔가 모멘텀이라도 있거나 하다못해 예를 들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시진핑 주석 들어온다면서요. 방한한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라도 갖고 있든가.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그것이 모멘텀으로 낙폭 과대주들의 반등 탄력이 강화되든가. 뭔가를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수급이 좀 뒷받침돼 있어서 그나마 이 종목은 방탄소년단을 떠나서 수급 부분이 있으니까 좀 놓고 봐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작년 상반기입니다. 근데 하반기에 물량이 다 출회가 됐죠.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든 대형주든 소형주든 수급 논리를 피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수급 논리의 기준에서 일단 LB세미콘의 추가적인 급락 부분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 또 이런 쪽이 더 가볍게 상한가 나올 것 같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금요일 날에 LG노텍이나 한진칼처럼 극대형주에서도 오히려 상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도. 그래서 진짜 쉽지 않고 어려우신 상황인데 제가 내동매매하지 말자라고 했던 건 뭡니까? 우리의 주력주를 잘라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그게 내동매매가 됩니다. 또 한진칼을 금요일날 약보합권에 도저히 못 견딘다라고 해서 정리해서 옮겨가는 게 그게 내동매매가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의 기준은